보험자를 최덕사입니다. 이번은 그 지방에 있는 제이코리아 모 아마 지사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모 매체와 저희 매체에서 지난주에 이게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계약은 고객 때 이야기를 하고 네 명의를 좀 빌려서 보험료 내고 보장은 네가 받는다. 근데 필요할 때는 좀 네가 협조를 해서 보험을 깰 수 있다. 내가 지금 약간 뭐 해외 이벤트가 걸려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사무실 사무실 실적 기준 업적이 있는데 이걸 좀 채워야 된다. 또는 등급이 있는데 그걸 달성해야 돼서 조금 부족해서 네가 좀 도와주라. 돈은 내가 낼게.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알려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작성계약이고, 통장에는 네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돈은 내가 더 준다. 뭐 이렇게 할지 보통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 케이스는 처음 봤는데 아예 본인도 모르게 기존에 있던 정보를 활용해서 작성계약을 몇 년에 거쳐서 한 7건인가 10건인가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본인이 우연치 않게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본인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의구심이 갔는데, 현재 이걸 보니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알면 본인 모르게 계약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뒤에 좀 보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모 매체에 보도하기 전에도 저희한테 좀 왔었고, 그 원만하게 해결을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제보한 분은 아버지였고, 이제 아들이 아들이 이제 당사자였나 봐요. 화가 나서 이제 어떤 신문에 이제 제보를 했고, 거기에서도 이제 원만하게 뭔가 해결하고 기미가 없자 추가적으로 다시 저희 와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도를 해달라 요청이 와서 저희가 있는 사실을 한번 추가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청약서하고 작성계약 활용된 여러 건이 있는데, 그냥 한 최근 건 몇 건만 달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할 것 같기도 하고 다 뭐 분석하고 하기는 비슷하니까 저희 시간도 걸리고 해서 이게 이제 안 준 것도 있고 이제 준 것도 있고, 안 준 건 안 준 건 나름대로 뭐 있겠죠. 이 부분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회사에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꼭 추가적으로 이런 피해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금소법 1호 사건이 돼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이코리아고 광주에 있는 어떤 뭐 지사인 걸로 보였습니다. 관련된 회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대로 민원에 좀 응해 주지도 않고 그랬나 봐요. 그건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응해만 주면 또 이게 해소가 되고 할 수 있는데 화가 나니까 더 이렇게 떠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금소법이라는 이런 강력한 규제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이러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한번 자료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자료를 이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자, 회사는 AIG, 송양생명, 삼성화재, 하나생명, 현대랑 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것만 제가 받았고, 여기는 이제 금감원의 국민신고인가 이게 이제 제보를 했고, 금감원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내용에 따라서 각 보험사들이 아마 답변을 한 것 같고, 그 중에 현대상 거, 그리고 실제 이게 이렇게 작성계획이 어떻게 좀 진행되어 있는지 청약서, 그리고 제3자가 대신해서 녹취한 녹취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원은 신청일이 2021년 7월 15일 날 했네요. 그리고 8월 6일 날 금감원에서 이제 민원 등에 대한 답변이 이제 송부된 걸로 보입니다. 자, 민원 내용들은 이겁니다. 평범한 회사원인데 차량 접촉 사고로 보상 내용 알고 싶어 인터넷으로 보험을 살펴 우연히 듣지도 동의하지 않는 서명 보험이 7건이나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당황스러웠다. 그 상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현대해상, AIG, 한화, 삼성 이렇게 해서 7건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설계사 누구냐 해갖고 이제 전화해서 이제 설계사 이름을 안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계약은 어머니가 자식의 동의 없이 그 설계사한테 알아서 아마 들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연락을 오랫동안 좀 잘 안 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본인의 의견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보험을 다발적으로 한 이 설계사하고 그 보험을 통과시키고 용인한 보험 지정, 가입 과정에서 본인인 척 행사한 신혼비상 어떤 남자 강력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거네요. 이 부분이 혹시나 페널티 없이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저와 같이 피해를 보는 분이 수도 없이 나올 것이며 개인정보 자유와 자유 의사를 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을 계약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본인의 직업의식과 프로의식 없이 단순히 실적 채우기로 넘어가는 이런 구시대적으로 태부하는 정신과 생각은 뿌리째 포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감원의 민원을 제기했나 봅니다. 다음 날 7월 14일 밤 10시에 임산부인 아내가 있는 집에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고 없이 찾아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합의와 취하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 합니다. 그 늦은 시간에 놀란 아내가 걱정이 됐고 이 지경까지 만든 관련된 회사에 대한 놀란 마음과 이거를 억누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날 밤 이제 늦게까지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가니까 배웅을 했겠죠. 어머님도 계시니까. 배웅 나간 아내를 붙잡고 저를 설득하려고 부탁했고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 설계사에서 마음 약한 임신 설계사가 아내를 붙잡고 금감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합의 이야기를 아마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가 요청한 대로 마음 약한 아내는 집에 돌아와 저에게 그날 밤 다음날 오전까지 민원을 취하해 주는 것이 어떨지 요청을 했고 그날 오전 설계사에게서 합의금을 제한 취하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도 금감원 처벌대로 진행되길 바랬지만 그분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합의 요청과 아내의 설득으로 인해 4가지 합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불법으로 들었던 보험들의 해지, 취소, 무효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설계사가 이야기한 본인의 벌금인 3,500만원 이거는 이제 왜 이게 3,5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건이 이제 관련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니까 그거를 뭐 설명호도 있을 수 있고 뭐 적합성 뭐 다 이렇게 하면 아마 자기가 계산해 본 게 3,500만 원인가 봐요. 그러면 지점의 벌금인 1억 이것도 조금 숫자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또 본사가 내 잘못이 없으니 본사 걸 구성권을 지점에 행사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점이 아니고 지휘권이 이제 지사인데 잘 몰라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딱 2배가 나와 있는데 1억 이렇게인지 모르겠는데 본인 이야기 한 걸로 보여져요. 제안하신 합의 그래서 500만으로 이렇게 이거를 유료금으로 쳐서 정식적 유작을 했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아마 이분은 1천만을 수준으로 제안을 한 건가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하지 마라. 그냥 또 만나면 이럴까봐 그런 것 같고 또 자기가 경제 주체니 본인의 동의나 상의 없이 보험이나 대출 등 그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말라. 4가지 조건을 제안을 했고 그 설계사는 합의금을 좀 낮춰달라고 했고 본인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 후 하루 동안 합의에 대한 문자나 일자가 없었고 저 또한 아무 연락을 안 했다. 자, 그 이후에 당사자인 제가 아닌 제 아내와 어머니 심지어 동생에 이르기까지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며 합의에 대한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제가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공갈 협박범인 것처럼 매도하여 실제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으면서 제가 전화가 안 된다면 제 동의 없이 또 어머니를 찾아가 문제가 됐던 보험을 몰래 해지하려고 했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자 어머님 집 문을 두드리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설계사의 주장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분께서 보험협회에서 스스로 탈퇴하게 되면 아마 이제 해촉이겠죠. 설계사를 그만두게 되면
설마 이제 금감원 직원이 그렇게 했겠어요? 6개월 정도 정직 처분과 과태료 정도의 벌금을 간단히 받고 복직할 수 있다. 소속 지점은 피해를 받지 않게 될 거라는 식의 편법적인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여기 이것은 설계사의 주장이니까 이 부분 또한 확인차 국민신고에 민원을 드립니다. 금감원이 그렇게 했겠어요. 이제 처벌의 정도를 이야기하면 아마 이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6개월 정직 해촉한 거니까요. 그만둘 거고 6개월 쉬었다가 과태료 맞고 다시 설계사로 유촉 딴 데서 갈 수 있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관리 책임으로서 소속 지점은 그만둬버리니까 이제 안 된다. 물론 제이코리아 본사에서 사실은 여기에 적절하게 개입을 않고 하는 것은 아마 본사의 관련도를 줄여서 본사에 올 수도 있는 금소법 과징금을 피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제 생각에는 이런 것까지 알고 제이코리아에서 뭘 조작하거나 그럴 수는 본사에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 해당 지점과 지사는 알거나 아니면 해피콜을 누가 대신해 줬으면 그게 공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 산하에 FP가 이런 일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중대한 중소법의 1호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고라도 조금 원활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도리지 그건 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제보자는 선량한 국민의 편이 금감원에서 이런 식의 법적 조언을 해줄 거라 생각하지 않아 논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말로 순진한 제 어머니와 동생의 협박을 당하고 저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경이 되어 누가 가해자와 피해자인지 주객전도식의 처리가 되어 원통하여 국민신고에 신문고 이게 있나봐요. 올바른 처분을 부탁드리고자 긴 글을 썼다. 자, 이건 이게 지금 어디에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모 회사에 들어간 청약서입니다. 이게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인데 이게 다 이제 가짜 서명인 거죠. 제이코리아 사업단인데 여기 저희 이름 알아요. 예, 강주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도 청약서고 자필 서명이 다 했다고 이렇게 다 써졌어요. 서명하고. 근데 이 서명이 보면 다 필체를 보면 그냥 제가 봐도 한 사람이 쓴 것 같은데요. 완전 판매됐다고 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걸 현대해상에서 이제 다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험자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요. 계약 체결시는 피보험자 전화 소유가 당사 고객으로 다른 사람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피보험자 완전 물질 시차 연락처도 당사의 등록상과 동일한 사실을 볼 때 제3자가 모니터링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자가 모니터링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는 한번 실제 모니터링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가 관리자 소명. 저는 참 이런 건 생각지 못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링크 보내주어서 다 그렇게 본인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청약서에 직접적인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청을 대신할 피보험자를 가져야 청약서명 완전판 모니터링에 대한 답변을 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원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제재 기준이 말하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이 요구한 사항, 신청인을 피보험자랑 보험계약 취소, 유자로 1000만원 지급, 계약자를 향후 만나지 말 것, 동의시고 이걸 요구했는데 이건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사와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개입할 수가 없다. 이게 신청인 요구는 보험사에 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해당 회사 건은 아마 무효 이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 의견 및 향후 처리 방향. 이 검토해서 할 때 최종 의견은 이제 요거는 계약은 이제 무효다. 무효 처리가 됐고, 나이부분녀는 이제 계약자에게 환급을 한다.
이 모집인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로 가정한 제3자에 대한 그 정확한 신원을 특정할 수가 없으며 제재 기준이 마련되어 징계를 할 수가 없다. 일단은 보험사는 할 걸 다 한 것 같아요. 이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유자료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호간의 그런 사항인 거고, 아마 설계사도 이미 이렇게 되고 제재를 받는 이상 뭐 회사도 아마 그만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제 이 제보자는 더 화가 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뭐 지루하게 이제 서류를 조금 봤는데 일단은 제3자가 근데 그 3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본인의 지인일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옆에 FP일 수도 있고 지사장일 수도 있고 제가 그렇다는 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까운 데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했겠죠. 이제 목소리를 뭐 대조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건 뭐 수사를 해야 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럴 수도 없고 특정할 수 없으니 이제 저렇게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삑 처리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때 삑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AIG에 이제 이거 한번 들려달라 해서 이제 들려준 걸 녹취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 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AIG 손해보험 상담 선선주입니다. 김건원 고객님 맞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7월 19일 날짜로 그 해피콜 녹취 요청하신 내용 확인되셔서 연락드렸는데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하시면은 지금 바로 네. 들려드릴게요, 고객님.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는 AIG 손해보험의 김나입니다. 네, 고객님. 네, 해피콜 안 됐다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전화 주신 분이 김건원 고객님 본인 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본인 확인 후에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혹시 저희 고객님의 생년월일만 말씀 가능하십니까? 네네. 고객님 지난 1월 25일자에 DA코리아 주식회사 인슈의 네. 고배당 AIG 올인원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네. 고객님께서 직접 가입에 동의해 주신 사항 맞으십니까? 네. 네, 고객님의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주소나 연락처 변경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네. 네, 고객님 확인되셨을까요? 예, 잘 들었고요. 네네. 뭐, 선생님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맞네요. 그렇죠? 자, 들으셨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걸 하고도 계속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제3자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영업소에서 뭐 저희 정말 제가 학생 때 보험에 알바로 입문을 했는데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보면 이제 소장들이 다 뭐 고무 같은 거에 도장을 파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말면 다 이렇게 가락액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피하고자 하고 보험도 계속 이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랄 등등등 해서 시대가 또 발전하고 있다가 핸드폰 인증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서는 저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핸드폰 인증을 안 한다는 거죠. 서면 인증을 받는다. 그러면 핸드폰 인증에 본인하기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넣어도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본인 핸드폰을 넣었다가 중간에 변경을 해도 된대요. 참 여러 가지 그 편법적인 방식이 있고 본인한테 이제 과거의 계약자죠. 과거 계약자에 대한 정보, 즉 통장 번호하고 뭐죠? 주민번호만 있으면 지금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주소는 내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핸드폰 번호를 넣지 말고 그냥 그 뭐죠? 서면 동일해서 그 다른 번호를 넣거나 넣었다가 바꾸거나 통장도 원래 있었던 그 통장 번호를 넣어서 중간에 통장도 아마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직납 수금 방법을 바꿔가지고 계속 직납을 한다는 거죠. 즉 예전부터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자 서면 동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짜 계약 모든 반로가 이 서면 동의로부터 이제 비롯된다. 물론 이제 서면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지만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비롯되고
또 가상계좌 송금, 뭐 카드 결제든지 가상계좌 송금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상계좌 송금할 때 송금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본인이 못 내고 부인이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송금인들을 추적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만 알면 옛날에 소장이 도장 파갖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처럼 아직도 할 수 있는 이 대명천재 이런 환경이 있다. 예? 이런 걸 알게 돼서 참 슬픕니다. 우리 보험업계가 발전한 듯해도 20년 전같이 똑같은 이상한 편법적인 환경이 계속 더고 있다는 것 슬픕니다. 이 관련된 지점, 보험사, 감독당국, 또 J, 본사 등등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금소법. 아시겠습니다.